믿어진다고 믿었구만. 자, 거기 볼게요. 자, 3번 문제. 지영이한테 문자가 왔네.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공부 열심히 했나 보다. 자, 아프면 안 됩니다. 우리 알겠지? 자, 3번 문제 거기 보시면 자, 보기에는 학생이 자, 초고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수집한 자료 활용 방안이에요. 자, 자료 활용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P 원인 방안. 자, 이 방식대로 우리가 읽으셔야 됩니다. P 원인 방안.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자, 거기 보니까 전 세계 물 수요 증가량 추이만 판단하십시오. 추이만. 자, 물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 요거 무조건 부정이구나 라고 이해하셔야 돼. 물 수요가 많으니까. 자, 물 부족입니다. 자, 전문학술 자료 보시면 자, 거기 뭐가 많아요? 그렇죠. 부정적인 거 되게 많죠. 자, 갑니다. 인공 강우는 주로 0도씨 이하의 관행각 구름에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지며 영하 40도 이하의 구름에서 얼음 결정이 포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서 성공률이 낮아져요. 그렇지?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영하 40도씨 이하가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갖춘 구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0도씨 이상의 구름에서도 물방울을 만들 수 있는 인공강우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PS라고 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문제점이 자, 40도씨 이하의 구름인데 이 구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영하 40도씨가 아닐 때 만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이그로스코픽 씨 뿌리기. 자, 염화칼슘이랍니다. 이번에는 무슨 어쩌고저쩌고 은이 아니고요. 자, 염화칼슘이에요. 흡습성 물질. 이게 뭐야? 흡습성 물질을 습기를 받아들이는 건가? 잘 모르겠네. 흡습성 발음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흡습성. 자, 뭐야? 물질을 사용해서 구름 속 물방울을 더 크게 만든대요. 그러면 A나 B가 뒤에 눈에 들어오죠. 자, 얼음 결정이 아니고 액체 물방울 영선에 초점을 맞춘 기술로 나오죠? 0도씨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기 대응성이 딱 만들어질 거예요, 저기. 자, 인공강우, 자, 기술 전문가 인터뷰. 얘는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 무조건 얘기해야 된다. 그치? 최근 인공강우 기술은 아랍에미레이트 드론을 이용한 기술처럼 전기 자극이나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식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자, 화학물질 X. 자, 환경, 비용. 됐습니까? 환경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왜? 그 뭐시기 은이라는 게 뭐였어? 환경에 인체에 해롭다 그랬지, 그지? 자, 그래서 환경 관련 부담 줄이고, 자, 비용도 낮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상청 주도로 AI를 활용해서 구름 상태를 예측하고 최적의 씨 뿌리기 지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 중. 하지만 인공강우 기술의 한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한계가 뭘까요? 그렇지, 구름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구름 조건과 관계없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자, 기술적 발전 자, 필요합니다. 자, 기억에 대한 얘기. 기억을 활용하면 기억은 물 부족 문제니? 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니은을 활용합니다. 자, 니은 얘기 위에 있습니다. 높은 온도의 구름에서 물방울을 만드는 인공강우 기술. 요거 필요하니? 네. 선생님, 여기서 비교가요. 어디? 2번 선지에서 비교해야겠어가 왜 맞는 거예요? 뭐라고? 그 비교해야겠어가 왜? 포인트를 거기에 잡으면 안 되는데? 그래요? 여기에 포인트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으면 통과 이렇게 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자료 활용 방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비교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라 이 내용이 여기 맞니 틀리니로 잡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칠판 봐. 요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이제 자료가 위에 나와 있으면 이 자료에 활용 방안이죠.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거야? 하우에 초점을 두었을 때, 자, 이 녀석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자료가 텍스트에 연계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파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의도는. 이해가지? 따라서
선지가 이렇게 나오지. 자, 기역과 니은을 활용해요. 여기에서 사실은 문제가 지저분하게 나오면 텍스트까지 가는데요. 텍스트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자료를 통해서 그걸 끌고 가셔야 돼요. 기억니은을 활용하여 그럼 여기 뭐 나와야 돼? 이걸 A, B로 할게요. A, B. 그게 어디 이해하기 쉽다. 선생님 스타일로. 자, 만약에 자 A와 자 B를 자 활용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뭐가 나와야 돼요? A' 나와줘야 되고요. 됐지? 그 다음에 여기 B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자 B' 나와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끌고 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좀 멋지게 가자. 갈게요. 자 1번 확인하시고요. 됐지? 그 다음에 B 2번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둘의 자 세 번째가 바로 인과성이에요. 또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게 대표적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자료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돼. 됐지? 자료의 내용으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봐요. 디귿을 활용해서 AI를 통해 구름 상태와 씨 뿌리기 시점을 예측하여 인공강우의 성공률을 높인 기술. 됐지? 이거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은 자 4문단에서 극복했니? 극복한 기술 아니잖아요. 거기 디귿에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왔지. 됐지?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거기 보셨을 때 4문단에는 극복한 얘기 없는데요. 이렇게 가셔도 되고. 하지만 이런 문제의 의도는 거기 나와 있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했니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지? 그래서 자료의 내용만 파악하셔도 충분하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자료의 내용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료의 내용만. 알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화법이나 작문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의도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해. 그래서 이것을 비문학처럼 풀면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작문은 쓰기 영역이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답안의 근거가 어디서 나왔어? 그냥 자료 안에서 나와버리는 거야. 텍스트까지 가서 볼 필요 없다. 알겠지?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 하지만 여러분들 내신이잖아? 내신은 문제가 거지 같다. 알겠지? 진짜 거지 같으니까 선생님들이 뭔가를 새롭게 이렇게 막 창조하고 이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데 그렇게까지 에너지를 쏟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지의 단어 정도 바꾸거나 아니면 A, not A 이런 방식으로만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반드시 그 뭐지? 해설지 있잖아요. 그 해설지를 그대로 잘 분석하셔야 돼. 알겠지? 해설지에 있는 내용을 바꿔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정답이 3번에서 그 이유가 있잖아. 그 뭐 이유를 선지로 만들어서 옳은 선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내신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해설지가 그래서 쌤 해설지 있나? 여러분 해설 있지. 어째 수특이니까 그지? 그래서 그거를 분석하시면서 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 딱 그 정도로 만드세요. 뭐 대단하게 뭐 창조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넘어가시면 아직 안 끝났지? 자, 4육이에요. 자,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자 보고서의 초고입니다. 맞죠? 이거 맞지? 맞지? 자, 수면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선생님 이거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인데 나 체크해봤어. 그 뒤에 그거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심심해서 체크해봤어. 설문지. 선생님. 하다가 선생님 이게 체크해봤어. 자, 갑니다. 볼게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저기 만약에 평가원에서 본다. 평가원이나 학평이다 그러면 저기 뭐부터 먼저 풀라고 선생님은 늘 얘기하냐면 화작을 먼저 풀라고 얘기하죠. 엄매를 푸는 친구도 가능하면 엄매를 먼저 풀라고 얘기해요. 화작을 먼저 풀어서 자, 딱 가이드라인이 몇 분까지 풀어야 돼요, 화작을?
그렇죠. 많이 잡아도 15분입니다. 15분 내에 풀어내셔야 돼요. 15분 내에 풀어내셔야 돼.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빨리빨리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갈게요. 수면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이거 전혀 공감이 안 돼. 그럼 7시간 이상 자면 어떻게 해? 그럼 안 되잖아, 시험 때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이게 불안해서 7시간 자기 힘들죠. 만약에 조건은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루에 7시간 이상을 자겠다. 그러면 그 조건이 뭐예요? 깨어있을 때 정말 완전히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7시간 주무셔도 돼요. 깨어있을 때 완전히, 깨어있을 때 뭐든. 그러면 깨어있을 때 7시간 자고 그럼 나머지 남들이 5시간 잔다. 그럼 2시간을 어디서 채워야 돼?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등하교 시간. 여기에 다 채워야 되는 거야. 쉬는 시간 떠들면 안 되고 그거 그냥 문제 하나라도 더 풀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7시간 자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습관이거든요. 습관이라서 힘들지 않아서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읽고 좀 몇 마디 좀 해볼게 그러면. 자, 갑니다. 수면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인데, 자, 이거 그냥 다 읽을게요. 이거 아주 좀 가벼운 거야. 주변을 보면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자, 시간 부족. 어차피 문제가 있으니까, 자, 글을 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쓰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으니까 글을 씁니다. 그래서 시간 부족. 그래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친구들을 쉽게 볼 수 있어요. 부족한 수면. 그렇지? 그래서 수업 시간과 같은 낮 시간에 보충하다 보면 선생님과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야간에 다시 잠이 오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또 야간에 수면 시간을 확보하더라도 각종 방해 요인들로 인해서 피곤이 잘 풀리지 않죠. 그러면 집중력, 학업 능률, 자, 다 문제예요. 즉, 거기 보니까 부족한 수면이 원인. 됐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안 좋아지고 학업 능률도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 수면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하고자 한다. 볼게요. 설문조사. 우리 학교 고1, 고2 학생 50명 수면 실태 조사. 자, 밑으로 내려올게요.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한번 보자. 자, 무조건 부정으로 보라 그랬습니다, 선생님이. 부정적인 걸 중심으로 체크해 가야 돼. 자, 3시간 미만 5명,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25명, 5시간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자, 대부분 적게 자는구나. 됐죠? 이렇게 읽어야 돼. 적게 자는구나. 그래서 수면의 질 안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가야 돼. 자, 수면 후 피로도에 대해서, 자, 피로도가 낮은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아요. 좋은 거예요. 알겠지?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금. 자, 답한 학생은 10명. 이런 거 체크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높음, 매우 높음. 졸라 많은데 20명.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딱 체크해 놓는 거야. 됐지? 20명 40%. 7시간 이상. 이거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동그라미 쳤어요. 밑에 보니까 7시간 미만. 얘가 핵심인 거예요. 그렇지? 많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7시간, 됐습니다. 잔학생 40명 중, 자, 얘만, 자, 낮다라고 했다. 피로도가. 자, 집중력과 성적의 관계예요. 7시간 이상 자는 애는 뭐야? 좋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반면 5시간 미만 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수면 시간과 수면의 질이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부정으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체크해 줘야죠. 그래서 저기 밑에 큰 원인으로 졸음을 꼽았대요. 조는 게 너무 힘들죠. 수면 시간, 땡땡대학교 의과대학, 수면 부족이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5시간 미만 수면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증가시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안 좋아.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반면에 7시간, 8시간은 뭐야? 좋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뒤에. 여기 문제점이 수면 시간이 부족한 게 문제점이니까. 자, 7시간, 8시간은 좋아.
자, 그래서 김땡땡의 고등학교의 수면과 학업 성취도 관계 연구에 따르면 7시간 잔 친구가 모의고사 점수가 15점 높았고 5시간 미만 잔 학생은 문제 해결 속도가 평균에 비해 25% 느렸다. 어디서 조사한 거야? 자, 그 다음 수면의 질입니다. 해외 학술 자료에 따르면 여기 인용이 매우 많아요. 수면은 90분 주기래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하죠. 3시간 자나 4시간 반 자나 똑같다고. 그런 얘기 하죠. 4시간 반 자나 6시간 자나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시간 반씩 이렇게 해야 된대요. 그 똑같다는 얘기가 똑같이 피곤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시간 잘 때와 4시간 반 잘 때의 피곤함이 느끼는 게 인간이 비슷하대요. 뭐 그렇대. 모르겠어.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8시간 자게 되면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의 수면 단계가 4번, 5번 반복되며 좋대요. 그렇지? 그래서 플러스 표시 이렇게 해놨습니다. 결론. 어떻게 나오겠니? 많이 자자. 그치? 그리고 수면의 질을 높이자. 그 높이는 방법, 이런 거 나오겠죠. 이렇게 늘 예측하면서 읽어야 한다. 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수면 주기를 충분히 거친 수면이 자,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충분한 수면을 취한 학생들이 자, 집중력, 그 다음에 성적 상대적으로 더 좋았고요. 그 다음에 수집한 전문학술 자료 연구 결과도 그랬대요. 따라서 잠을 적게 자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곤해요. 그러면 학업 성취도도 낮아져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시간에 자든 충분한 수면 주기를 확보해야 되고 질이 높은 수면 시간을 확보해야 해. 급하게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험을 준비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학습 시간을 이건 나도 얘기하겠다 이런 건. 그치? 자, 수면을 통해 학습 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합니다. 수행평가로 거의 날 새죠. 그치?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돼. 나는 늘 생각하는 게 수행평가가 없어져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볼 때마다 되게 좀 안타까운데 자기에게 맞는 수면 시간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아이들을 한 20년 가까이 쭉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수면 시간과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그 공부 시간대가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늦게까지 공부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예 일찍 자버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는 자기한테 맞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찾으셔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걸 줄이겠다 그러면 열흘에 30분 줄이셔야 돼. 열흘에 30분. 몸이 적응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필요해요. 만약에 난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시간을 잔대요. 내가 만약에 6시간을 자게 되면 그날 그 6시간 자고 그날 하루 나를 좀 보셔야 돼. 내가 만약에 하루에 이런 애들 되게 많아. 학교에서 내내 졸고 학원에서 말똥말똥하는 애들 있어요. 그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많이 존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 잠 늘리셔야 해. 그거 늘려야 되는 거야. 잠을 늘려서 30분 더 늘리시고 그래서 어느 날 딱 했는데 내가 약간 피곤기가 있는 상황에서 졸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가더라. 그러니까 졸음은 오는데요. 졸음은 오는데 그것을 내가 참을 수 있을 정도가 되더라. 그 정도가 자기한테 맞는 거야, 사실은. 대신 조건이 있죠. 그럼 깨어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예전에 선생님 재수생에게 담임하잖아요? 그럼 내가 가장 많이 혼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러면 선생님 엄청 화냅니다. 진짜 많이 혼을 냈어. 어떻게 잠이 안 올 수가 있어? 온 모든 것이 거기에 향해야 되고 녹초가 되어야 한단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왜냐면 공부하는 건 굉장히 피로도거든. 육체적인 피로보다 정신 피로가 더 크거든. 근데 어떻게 잠이 안 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되게 화냅니다, 선생님. 그럼 솔직히 얘기해요. 너 열심히 안 한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선생님은 그때는 좀 무서운 선생님이었어, 담임할 때. 걔네들은
적어도 1년 정도를 잠깐 한 번 더 움츠린 친구들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공부 안 하면서 엄청 화냈습니다. 그리고 막 한 달에 막 200만 원씩 내는데, 그렇잖아. 3개월이면 대학 등록금이에요. 학원 다니면. 근데 열심히 안 해. 그럼 엄청 혼나야죠. 진짜 많이 혼을 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오로지 이것만 봐야 되는데, 보통 가끔 보면 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충분한데 본인이 다른 데 에너지를 쓰고 다른 데 시간을 써요. 그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하느냐. 꼼꼼히 자기가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쓰지 않나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가 그걸 정해서 어떻게 했냐면 스탑워치를 들고 다녔어요. 그 친구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 본인이 정한 그게 기준이 있겠지? 그거를 안 하면 그냥 얘가 그걸 못 버티는 거야. 그러면 잠을 아예 완전히 안 자거나. 그래서 걔는 그걸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야. 물론 그건 걔만의 독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그 방법론은 괜찮은 것 같아요. 최대한 그 시간. 플래너를 쓰시나요? 플래너 반드시 쓰셔야 되고, 플래너는 보통 약간 빡빡하게 하라고 하는데, 선생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내가 수많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그거를 꾸준히 지워나가면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보통 밀려요. 대부분이 밀려요. 대부분이 밀리고, 대부분이 밀리다 보니까, 그리고 계산한단 말이야, 자기 전에. 또 계산해. 그럼 나머지 계획들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쵸?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했던 걸 다시 보는 거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험을 보고 그거에 대한 오답 노트하면 게임 끝이에요. 토요일은 그렇게 보내시는 거거든.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 좀 다르겠죠. 토요일, 일요일 날 학원들을 이제 많이 가니까. 그래서 하나는 일주일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긴 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주말에 그렇게 보통, 플래너 이렇게 했을 때, 보통 할 때는 무조건, 국어는 무조건 80분에 맞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보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3학년 2학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그럼 국어는 언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아침에. 이걸 그렇게 완전히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쉬지 않고 80분을 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중간에 막 갑자기 뭐가 온다고 갑자기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평소 같은 경우에 난 이렇게 얘기해요. 1시간씩 끊으라고 이야기해요. 1시간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하시고 다시 국어 1시간, 영어 1시간, 수학 1시간. 이렇게 해서 약간씩 변화를 주는 게 좀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개인 차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죠? 오늘은 국어, 그거 질려서 못합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나 오늘 첫 끼, 두 끼, 세 끼 다 제육볶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약간은 헐겁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양으로 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비문학 3개. 뭐 이렇게 짜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오늘 1단원 이렇게. 제일 위험합니다. 100% 밀립니다. 100% 밀립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100% 밀리기 때문에 쌤은 시간으로 짜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강을 듣는데, 아니면 인강을 듣든 아니면 뭐 요걸 해. 이걸 풀어. 근데 1시간이 딱 됐어. 근데 반 정도 됐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반이니까 그냥 다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럼 뒤에 또 밀리는 거예요. 그냥 덮으세요. 만약에 인강을 듣는데 나는 1시간만 듣기로 했어. 한강 이렇게 하지 마시고 1시간만 듣기로 했어. 그럼 갑자기 그 강사가 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야. 근데 1시간이 됐어. 덮으세요. 이해 갑니까? 덮으세요. 그리고 나서 약간 헐겁게 짠 다음에 뒤에 조금 남아야 돼.
그럼 오늘 계획을 세웠을 거 아니야. 국영수, 국영수. 딱 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까 못했던 거 있죠, 아까처럼. 아까 이 양반, 중요한 거야, 그거 덮였잖아. 그 양반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되는 거냐면,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야. 늘 계속 밀려서 안 되면서 마무리하게 되면 자존감 계속 낮아져. 수많은 생각의 원인을 지가 상상해서 만들어내요. 아, 내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런가 봐. 이해가지? 나 오늘 좀 잘 못 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조금 어느 정도 계획 세우고 나서 더 하는 방향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말끔하게 기분 좋아요. 이렇게 타이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타이트해야 돼요. 이해가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마지막 한 줄. 일기처럼 쓰는 거. 마지막 한 줄. 반성도 좋고요. 만약에 반성을 했어. 나 오늘 좀 병신 같았어. 이런 것도 좋아. 근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내일은 이렇게 할 거야. 오늘은 나 너무 좋았어. 이게 행복했어. 내일은 더 잘 되겠지. 늘 얘기하는 게 공부는 되게 심리거든요. 심리.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늘 선생님 강의 많이 들은 친구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애들 힘들어하면 괜찮아 하는데 내가 힘들 때 나를 격려를 안 해. 중요한 건 난데.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계속 격려해주고 괜찮아라고 해주고 이렇게 그 한두 줄이 굉장히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담임할 때 플래너 계속 걷어가지고 그런 거 제대로 안 써 있잖아? 그럼 엄청 화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얼마 계획을 세웠는지는 이건 많이 다들 해요. 그래서 지우는 거.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전에 마무리. 그리고 핸드폰 절대로 멀리 하셔야 되고. 너무 힘들다. 그치? 너무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은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스마트폰 없애버리라고 공부하려면. 물건 없애버리라고. 없애버리고 폴더폰. 그렇다고 내가 뭐 파발을 날리거나 봉화를 피우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지? 아니면 화를 쏴가지고 말이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최대한 내가 휴대폰을 멀리 할 수 있게끔. 제일 위험한 게 뭐야? 자기 전에 보는 거죠. 자기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다가 좀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막. 나도 많이 그랬거든. 자기 전에 보면 이 빛이 강하단 말이야.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쉬는 수업 시간 내내 이렇게 졸 수 있어요. 선생님께. 자는 건 나쁜 건데 수업 시간에 존다고 그냥 엎어져서 상대 무시하고 조는 건 예뻐요. 선생님은 사실 안 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졸아. 그럼 이제 쉬는 시간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야죠. 근데 눈에 피로를 또 주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그러니까 스스로 본인이 자기 무덤을 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무엇을 향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말처럼 공부해야 돼, 이렇게. 말처럼.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에 거에서 덧붙여서 아까 마지막은 마무리 한두 줄 중요하다 그랬잖아. 진짜 이 신념과 심리가 진짜 중요하거든. 엄청나게 긍정적이셔야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해. 긍정적이지 않으면 계속 힘들어. 그래서 늘 파이팅 이렇게 하셔야지. 내가 만약에 막 너무 짜증내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것 같으면 나는 매일매일 옷을 찢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왕이면 되게 밝으셔야 돼. 그래야 파이팅 하셔야 돼. 쌤이 얘기해줬지? 여러분들 시험 끝나면 어디 가라고?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니? 시험이 끝나면, 요거 짧게만 얘기할게. 내 아이들한테 늘 얘기하는데, 보통 재수생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는 거니까. 끝나면 나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교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시험이 끝나면, 지금 또 좋을 때거든요. 시험 딱 끝나면 이제 5월. 그치? 그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학교에 가세요. 여기 하버드 있니? 비행기표 끊어야 되는 사람 있어? 없지? 대부분 근처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 학교 가세요. 그 학교 가셔서 캠퍼스 건의로 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학교에 올 거, 이 뭐라고 해요, 이거? 학교 명 있잖아요. 그 옆에서 사진 꼭 찍어서 나한테 인증샷 보내라고 그랬었어요, 이분들이. 선생님 쓸데없이 섬세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가서 찍으시고요. 그리고 거기 학생회관에 가시면 거기 여러 가지 굿즈들 팔 거예요. 그 굿즈 다 사오라고 그랬어. 사와서 펜이든 무엇이든 만약에 브로마이드 있으면 브로마이드 어디다 붙여? 자기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분명히 공부 안 될 때가 와요. 하다 보면 그치 그런 날이 오거든. 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이거 보고 다시 가다듬는 거예요. 슬럼프라고 자랑하고 다니는 애들 있거든요. 자기 슬럼프라고 그러면서 상담 투어하고 다녀요. 국어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끝나면 영어 선생님한테 상담하고 그냥 걔는 누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오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자, 왜 왔어? 딱 그러면 선생님 저 공부가 안 돼요. 그럼 난 한마디 하지.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공부는 능동이지 수동이 아니야. 언제 공부가 되어졌니? 그렇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자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잡고 가야 돼요. 분명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굿즈 같은 거 사. 사서서 눈에 보여야 돼.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딱 보여서 힘들면 그 학교 딱 보여야 돼. 그리고 자기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될 걸 늘 상상하시면서 가야 돼. 그래야 내가 강제로 내 스스로 멱살을 끌고 가줘야지. 공부 어떻게 끊임없이 가? 그렇게 못 가. 쉽지 않아. 그래서 가셔서 뭐 잠깐 시험 끝나면 잠깐 뭐 하루 정도 쉬어도 되잖아요. 꼭 가. 가서 거기 캠퍼스 걸어봐. 걸어보고 조금 더 시간이 든다 그러면 거기 물어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게 A학과야. 이 A학과 건물이 어디예요? 거기 가. 거기 들어가서 강의실도 한번 보고 앉아봐. 기억나는 한 녀석, 지금 기억나는 한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놈이 갑자기 딱 있는데 사진을 뭘 보냈냐면 뭐 벽에 이렇게 낙서되어 있는 걸 사진을 보낸 거야. 지 이름을 써서 내가 사진 제대로 보내 딱 그랬더니 강의실에서 이렇게 찍은 거야. 그리고 왔어. 그리고 나서 1년이 아니죠. 한 몇 개월 지났나? 몇 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갑자기 문자가 사진이 온 거야. 똑같은 자세로 찍은 거야. 그러니까 그놈은 거기 강의실 가가지고 그 옆에다가 지 이름을 조그맣게 적어놓고 온 거야. 여기 반드시 앉겠다고. 그리고 나서 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찍어서 선생님 저예요. 이렇게 온 거야. 나 되게 울컥했거든 그때.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신념, 그런 어떤 마음 계속 잡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꽉 잡고 가야지. 꽉 잡고. 힘들다고 이렇게 다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니면 힘들다고. 늘 밝아야 돼.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들 짜증낸다 또. 그렇지? 그럼 이렇게 탁 해주고 고개를 쳐 들어야 무지개를 보는 거야. 이해가죠? 무지개 보려면 고개 쳐 들어야지. 그리고 잠도 잘 관리하셔서. 이해가죠? 밤에 꿈을 꾸면 여러분 인생의 꿈을 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간도 잘 이렇게 해서, 알겠지? 잘 해. 뭔 얘기인지 알지? 그치? 선생님은 딱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 싶어. 딱 요 정도로. 선생님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우리 애기들 많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또 예쁜 또 지영이 또 아프다 하니. 그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이렇게 잡고 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되게 다정하잖아. 지금 재수학원 담임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데. 이 녀석들. 지각하면 막 엎드려 뻗치시키고. 되게 무서웠어. 그러니까 학교잖아, 학교. 재수학원은 학교잖아, 1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돈독하지. 돈독하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꼭 청첩장을 보내. 때로 와가지고 막 쌤! 막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런 좀 얘기 좀 했어요. 자, 4번. 자, 위 보고서를 쓰기 전에 학생이 세운 계획 중, 자, 윗글에, 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 이걸 다 풀고 얘기할 거 그랬구나. 자, 거기 보니까 조사 목적에 따라서, 자, 수면 방해 요인 없었습니다. 그치?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 자체가 없었어. 미안해요. 선생님 딴 얘기 해가지고 조금 흐트러졌을 텐데. 방해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수면 실태 설문조사 했잖아요. 동그라미 3번 전문 학술 자료. 동그라미 4번 연구 결과. 동그라미 5번 방안. 끝. 됐죠? 즉 어떻게 썼니? 그거에만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넘어가.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5번은 그냥 내가 해봤어요. 하기 싫었어요. 문제 풀기 싫었어. 자, 그래서 해봤어.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 내가 되게 많이 하더라고. 하루에. 아, 정말 언제쯤 이렇게 하는, 언제쯤 은퇴할 수 있을까? 이게 내 꿈이야. 그래서 예전에 막 출강할 때도 아이들이 선생님 꿈이 뭐예요? 퇴사. 얘기했던 것 같아. 자, 맨날 시험 기간이니까. 자, 하루에 수면 시간 한 요 정도 자는 것 같아요. 5시간에서 6시간 자는 것 같고요. 자, 수면의 피로도는 매우 높아요. 많이 자도 높아요. 이거 여러분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휴대폰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충전하면 만땅 딱 뜨면 100%잖아요. 휴대폰 오래되면 알죠. 만땅 충전해도 보면 80%밖에 안 차 있는 거. 지금 그 정도예요. 아무리 많이 자도 50%밖에 안 차요. 이래. 자, 수면의 피로도 높고요. 자, 수면의 질, 또 낮아요. 환장하겠어. 자꾸 깨요. 자꾸 깹니다. 자꾸 깨요. 자, 수업 집중도는, 좀 높죠? 왜냐면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학업 성적의 변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쭉 가는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설문 초고를 수정하기 위한 되게 좀 독특한 문제인데요. 자, 다른 거 우리가 보지 않고요. 정답만 툭 치고 갑시다. 자, 문항 2와 문항 3 답변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자, 문항 2와 문항 3 자, 수면 시간, 피로도 이것도 이렇게 밑줄을 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화제는 딱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건 연습 많이 했었죠? 자, 문항 3을 7시간 이상의 응답한 학생들만 응답하도록. 그럼 문항 3 보니까 수면 후 피로도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해서 7시간 이상의 응답한 학생들만 응답하도록 7시간 미만도 있었어요. 되게 단순하죠. 그죠? 앞에 봤잖아요. 중요한 건 7시간 미만이 중요한 거였잖아요. 그치?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자, 6번 문제. 자, 전문학술 자료인데요.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자료 활용 방안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보기와 선지와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얘예요, 얘. 쉽게 말하면. 그죠? 위에 것과 밑에 선지와의 관계만 보시는 거예요. 가자. 청소년의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 그 원인은 늘 긍정, 부정? 부정. 그렇지. 자, 그래서 스마트폰. 있습니다. 전자기기예요. 블루라이트래요. 그러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지금 자기 전에 두 번 봐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블루라이트 노출은 자, 생태 리듬 교란, 얕은 수명 유도, 집중력, 기억력, 전서 안전, 부정적인 영향. 자, 거기 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학업 능력 저하. 반면에 그러면 뒤에 긍정 나와야죠. 앞에가 부정 나왔으니까. 맞죠? 그러면 규칙적인 취침 습관과 자, 어두운 수면 환경은 그렇지라고 해서 좋아. 이러고 마무리되는 거예요. 전체 글이. 자, 정확하게 PS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지? PS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장문 문제에서는 무조건 PS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P 원인 방안, P 원인 방안, P 원인 방안. 됐죠? 이렇게. 자, 그럼 거기 보니까 자, 1에서 야간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이렇게 확인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셔도 되는데 자, 우선 정답의 근거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입니다. 먼저 1, 2, 3번 아닌 거 보자. 야간에 잠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자, 낮 시간에 과도한 스마트 사용. 자, 이 얘기 없죠. 맞습니까? 이 얘기 위에 없잖아요, 자료에.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자, 이유. 자, 학생들의 수면 떨어뜨리는 이유에 대한 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객관적인 근거. 여기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 잠깐만요. 3-가 한번 볼까? 아따, 문제 봐라. 3-가. 없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죠? 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날린 거고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이 얘기 없죠? 3-나의 1. 3나 1 없습니다. 스마트폰 시간 조절해야 되는 얘기 자체. 그러니까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하시라고요. 있느냐 없느냐만. 자, 4번에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이 떨어져서 학습 능력 저하시키는 작용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위의 자료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니? 3나2. 3나2. 그렇지. 수면의 질 얘기니까. 3나2. 자, 거기 보니까 수면의 질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3나2 괜찮죠. 이렇게 크게 보셔도 괜찮다. 자, 그리고 4가 좀 웃겨요.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생체 리듬을 교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자, 잠을 적게 잘 경우, 즉 포에 잠을 적게 잘 경우 이 얘기가 있니? 자라는 얘기인데 스마트폰 블루라이트는 수면 시간에 관련된 게 아니라 수면의 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 좋은 선지예요. 되게 좋은 선지예요. 동그라미 5번 선지 좋은 선지야. 자칫하면 그러니까 이건 수면의 질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다 선생님 뭐라고 체크해놨어? 화제. 그렇지. 이 화제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보기에. 그렇죠? 이건 수면의 질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5번이니까 수면 시간을 탁 바꿔쳐버리는 거예요. 되게 좋은 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로 넘어갑니다. 자, 요거하고 좀 쉴게요. 가볍게. 자, 관광세. 장문 과제 이것도 가볍기 때문에 잠깐 가볼게요.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문제가 있으니까 시작이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보지 않고 거기다 세모 빡 쳐버린 거야. 이해가지? 자,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 문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뒤에 확실하게 나오죠? 문제를 주제로 해서 주장하는 걸 그 주장이 뭐예요? 관광세 도입. 문제가 없으면 관광세를 뭐하러 도입합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까 도입하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P 원인 방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가자. 우리 지역의 자 관광지구는 볼거리가 다양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데요. 근데 풍경이 아름다워지는 특정 시기에 자 원인 찾아야 돼. 관광객이 때로 몰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그러면 얘를 바꿔주면 되겠네? 그죠? 관광객이 너무 많이 몰리지 않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거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야 돼. 원인을 바꿔치면 방안이 됩니다. 자, 몰리는 바람에 어떤 문제? 불편해요. 그리고 군락지도 훼손돼요. 이게 다 P가 되는 거죠. 더욱이 온라인 여행 콘텐츠를 통해서 소개되면서 더 몰려요. 그렇죠? 그래서 화살 쐈습니다. 원인.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돈 걷자. 그죠? 관광세를 도입하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관광세를 통해 특정 시기에 자, 선생님 좀 팁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글이 있잖아, 선생님 어떻게 읽냐면 우선 첫 번째는 이렇게 읽어요. 그리고 나서 각 단락의 첫 번째를 먼저 보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한번 봐봐요. 자, 관광세를 통해 특정 시기에 관광객이 몰리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대요. 그렇죠? 이건 기대 효과죠, 그렇지? 기대 효과. 그리고 뒤에 읽지 않고요. 그 다음 단락 바로 넘어가요. 선생님은. 그 다음 단락 첫째 줄 또 봐요. 관광세는 좋대요.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다 좋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줄을 가능하면 괜찮은 건 밑줄을 좀 치는 편이에요. 그 다음 단락 보세요. 우려. 아, 여기 이제 또 P가 나오는구나. 됐죠? 그럼 요 정도 보는 거예요. 좋아, P. 됐습니까? 이렇게 보고 올라가시면 좀 괜찮다고요.
전체 머릿속에 잡기가. 자, 다시 갈게요. 개선할 수 있다. 해외 사례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무조건 동그라미 쳐놔야 돼. 위치 쳐놓는 거야. 관광세는 숙박세 등 다양한 형태로 관광객에게 부과되게 되는데 도시의 특정 구역에 진입할 때 입장료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땡땡 관광지구에 이와 같은 형태의 자 A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관광객의 우리 지역 방문 시기가 관광세가 부과되지 않은 연중 다른 시기로 분산, 즉 관광객이 한 번에 몰리지 않고 뭐 해줘? 분산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오른쪽에 플러스 표시한 거예요. 자, 관광세는 관광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요, 환경을 복원하는 등 관광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필요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첫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군락지 훼손이 눈에 들어오죠? 그죠? 벚나무 군락지인가? 이거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환경 복원 가볼까요? 땡땡 관광지구를 찾는 관광객 중에서 관광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래서 관광객이 불편한 거예요. 알겠지? 보이죠? 자, 관광세로 확보한 재원을 이러한 문제 해결에 투입한다면 관광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관광객으로 하나가 더 나오네. 훼손된 벚나무 군락지 복원할 수 있어요. 좋아요. 자, 이러한 관광세 도입에 관한 일부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S에 P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그 우려 관광객들의 방문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관광세를 설정하고 관광세를 통해 관광 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간다면 일부의 우려도 해소. 근데 우려를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어. 어떤 우려가 있는지. 그치? 나쁘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거야. 내용이. 그치? 왜 나쁜지 얘기 않고요. 그런데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근거거든요. 주장하는 글에서는 근거.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마지막 단락.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관광지구를 찾은 관광객 600만 명 도대체 어딘데? 6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한다. 자, 이러한 양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자,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과도한 관광객 맞네요. 그렇지? 근데 주민들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날라갔습니다. 바로 1번입니다. 나머지 우리 체크한 것만 보세요. 온라인 콘텐츠. 자, 원인이었습니다. 관광세 도입하면 시기 분산. 좋아요. 이거는 해결 방안에 대한 얘기고 4번에 벚나무 군락지 복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A, not B 문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전체 글의 흐름이 선지 1번부터 5번까지의 흐름과 위에 텍스트의 흐름이 유사하게 끌려가죠. 그렇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 결론에 언론 보도를 추천하고 볼 수 있어요? 어디? 결론에 언론 보도. 이것도 맞죠. 이것도 출처라고 봐도 돼요. 괜찮아요. 돼요. 언론 보도? 출처라기보단 인용이죠. 근데 선지에서 이건 인용이고 이건 출처야. 출처가 아니어서 틀려. 이렇게 나오진 않아. 그러니까 인용 출처를 보통 같이 이렇게 잡죠. 그래서 넓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넘버 2. 자,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인데요. 자료 활용 방안입니다. 자, 갈게요. 자, 가자. 이 기업 통계 자료. 부정으로 읽어야 돼요. 월별 관광객 현황 4월과 10월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많잖아요. 이게 문제점이었죠. 그죠? 이게 원인이었지. 그지? 이게 P였으니까 선생님은 딱 그냥 눈으로 보면서 40 나머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자, 니은에선 자, 관광지구를 방문한 목적은 그래서 벚꽃을 보기 위해서.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읽으라고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 부정으로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한 거예요? 훼손이라고 거기다 따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질문이 개선이 필요한 거 가장 많은 거 뭐예요? 주차장이에요. 그치? 자,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세히 읽을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뭐니까 이제 외국 사례가 나오거든요. 외국 사례 가자. 외국 사례는 무조건 긍정이에요.
여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유명 관광지. 어딜까? 이탈리아 쪽 아닐까? 유럽의 섬나라는, 아, 영국도 있네? 이탈리아 밑에 막 이렇게 군도들이 좀 막 있지 않니? 네. 그치. 가봤어? 아니요, 세계지리만 보고. 세계지리. 자, 그래요. 그렇습니다. 야, 세계지리 그거 할 때 그냥 책으로 보니? 아니면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보여주니? 그막 PDF, PPT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먼 미래에는 그거 전부 다 VR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면 나는 세계지리 거기서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해. 저기 언제지? 저기 뭐 천문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돔으로 돼가지고 보여주는 거 있지 않아? 이렇게 하는 막 해 뜨는 거 보여주고 막 별 보여주고 그 지금 진짜 같은 거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VR이든 뭐든 간에 이렇게 해서 직접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좀 맞지 않니? 화산. 자, 화산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뜨겁자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서 여러분 다 쓰고 있는데 내가 뜨거운 물 이렇게 뿌려. 이렇게. 나 이렇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그냥 PPT야? 재미없다? 원리를 외우는 게 아니어가지고, 세계지리가.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지리하잖아. 네. 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래요. 예전에 그거 있었는데. 지리는 지리고요. 막 이런 거 있었어. 자, 예전에 그런 거 농담 같은 거 있었어. 요즘에 그런 농담이 나오던데 저번에 3월 모의고사 여러분들 보고 나서 내가 얘기했죠. 그 출제자들은 다 자르고 구속시켜야 된다고. 진짜로 어떻게 문제를 그따위로 내는 거야 지문을. 안 풀어봤나 봐. 아무튼 그래서 그거 딱 보고 나서 어떤 친구가 후기를 올렸는데 그게 너무 웃겼어요. 선생님이 얘기해줬나? 국어 영역을 보고 나서 난 한국인이 아니었다. 이렇게 올린 거야. 그 다음에 외국어 영역을 보고 나서 그렇다고 외국인도 아니었다. 이게 너무 웃긴 거야. 너무 그래서 한국사 보고 나서 그래, 난 매국노였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를 봤대. 사회문화 보고 나서 이 사회가 나랑 맞지 않는다. 재치가 대단하더라. 자, 갈게요.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요. 자, 그래서 밑에 입장료 형태의 관광세, 자, 1인당 10유로 부과하기로 했어요. 자, 밑에 줄 갑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불편을 초래했던 관광객 밀집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5번 선지 딱 볼게요. 디귿에 나타난 관광세 정책의 기대 효과를 활용해서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자, 관광세가 자, 필요하다는 자, 점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자, 3문단에 여기 X 왜 있을까요? 여건이 아니라 관광객이 그냥 많아서? 그냥 디귿 내용이 아니어서예요. 이해 갑니까? 디귿 내용이 아니어서예요. 이거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요게 바로 위에 있는 그 복이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있니? 만약에 두 개가 나오게 되면 보통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기역과 니은을 활용하여 이게 퍼펙트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둘의 마지막 인과성까지 우리가 보는 게 퍼펙트거든요. 그러나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되게 단순하죠. 방금 되게 잘했어요. 여기 관광객은 개선 없어요. 그렇지? 디귿에. 자, 넘어가고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보기는 A의 수정안인데 A가 원본이고요. 보기와 같이 고쳤으면서 자, 학생이 떠올린 생각인데요. 자,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위에 있는 얘기가 그대로 내려오면 될 거예요. 왜 A를 보기처럼 고쳤었으니까 A가 원본이고요. 보기가 바로 여기 그 뭐예요? 고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떠올린 생각, 고려할 사항은 원본에 나오니 고친 거에 나오니? 고친 거에 나오죠. 그렇죠? 다음 주에 내가 키가 180이 돼서 나타났어. 쓸데없이 이렇게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저 사람은 키를 고려했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늘 고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끌고 갈게요. 이러한 관광세 도입에 따른 부담으로 지역을 찾는 관광객 급감.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정한 수준의 관광세를 설정하고요. 자, 관광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PS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답 4번이에요. 볼게요.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 구체화해서 자, 드러내야겠군. 자, 그래서 보기로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우려하는 게 뭐예요? 관광객 급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에요. 근데 이럴 때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자, 봐봐. 선생님이랑 같이 가볼게요. 봐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딱 펴놓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펴놓고 자, 가볼게요. 이게 가장 퍼펙트예요. 제일 좋아요. 사실은. 갑니다. 앞에 있는 건 텍스트고요. 뒤에 있는 건 그거예요. 갈게요. 이러한 관광세 도입에 관한 일부의 우려도 존재한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급방할 수 있다는 우려. 이때 찾는 거예요. 차이가 딱 드러나죠. 이해가죠? 문장 차이가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찾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요 차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자, 잠깐 쉽니다.